자, 이번 시간에는 PLC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랑 좀 이어서 하는 거니까 연속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공유압 회로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 공유압 시험에서는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없어요. 예, 도면이 주어지면 우린 그거에 맞게 선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산자동화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짜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 이미 문제가 주어진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봤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짠 거는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짰잖아요. 네, 즉흥적으로 짜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얘를 좀 잘 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VLC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린더 A와 B 저번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게 체계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체계적인 것 같은데 체계적인 방법으로 짜기 위한 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 이거 했죠? 단위 변계선도, 단계 변이선도. 변이에 단계가 있다, 그런 뜻 같아요. 변이 단계, 단계 변이. 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 A뿔, B뿔, A마, B마,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실린더는 전진했다가 후진하라고 할 때 후진하면 되고요. B 신호는 B 전진하라고 할 때 전진하고 후진하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 센서 번호를 써놨습니다. 자, 실린더 A에는 여기 보시면 리밋 스위치 1번과 리밋 스위치 2번이 있어요. 1번 홀수잖아요. 홀수가 후진 상태고요. 짝수는 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린더 B는 얘가 1, 2 썼으니까 리밋 스위치 3번, 4번이 있고 3번이 후진 상태, 4번이 전진 상태예요. 그럼 얘는 여기 구간에서는 리밋 스위치 3번이 눌린 거고 이쪽에서는 리밋 스위치 4번이 눌린 겁니다. 여기서는 리밋 스위치 2번이 눌려져 있는 거고 여기서는 리밋 스위치 1번이 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얘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짜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표를 하나 만들 거예요. 표를. 자, 이런 식으로 표를 짜서요. 여기다 빈칸을 채우는 걸로 해서 빈칸을 채우고 한번 걔를 이용해서 회로도를 짜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맨 윗칸은요, 시간, 뭐 시기 혹은 단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단계 같은 거예요. 뭐 단계, 시간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뭐 비슷한 용어로 단계, 시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가 1번 단계, 1번 단계.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여기 세로줄이 3번, 여기 세로줄은 4번, 여기는 5번인데 5번은 1번, 여기 1번과 같다. 다시 무한반복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5번하고 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출력을 정하는 거예요. 출력은 뭐냐면, 자, 1번 단계의 결과가 뭐냐, 1번 단계의 결과는 A를 전진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다, 출력이다. A의 전진. 자, 실린더 A를 전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양솔 밸브가 달려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에 솔레노이드에 신호를 줘서 밸브를 이용해서 이쪽에 공압을 불어 넣어주면 실린더 A를 뭐 전진하던가 후진하던가 하겠죠. 자, A를 전진시키려면 Y1과 좀 잘렸으니까 Y1과 Y2 어디를 해야 될까요? 자, Y1, Y2. Y1에다 해야 왼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번의 출력은 Y1입니다. Y1. 자, A 후진은 여기 있죠? A 후진. A 후진은 3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Y 3번. 얘는요. 2번 단계에서는 B를 전진시키는 거죠. 얘는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요. 얘 2번이고 얘는 전진은 3번. 여기는 후진이니까 4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단계를 나누고요. 각 단계의 목표를 보세요. 각 단계의 목표. 1번의 목표는 A의 전진이다. Y1. 2번의 목표는 B의 전진이다. Y3. 여기 가렸는데 회로를 한번 보고 갈까요? 실린더 B를 전진시키는 건 Y3, 후진시키는 건 Y4. 실린더 A를 전진시키는 건 Y1, 후진시키는 건 Y2.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제가 1, 2, 3, 4 할 때도 있고 1, 2, 3, 4 할 때도 있는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시기에서는 A를 후진시키는 거니까 Y2. 자, 4번 시기에서는 B를 후진시키는 거니까 Y4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중간에는 센서 혹은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의 결과가 2번이에요. 2번 전 단계죠. 2번 시기 1번 여기서 여기까지가 쭉 결과잖아요. 1번의 최종 결과가 2번 단계가 되는 거예요. 1번의 결과는 뭐예요? 1번의 결과는 얘가 쭉 A가 전진했으니까 리밋 스위치 2번이 눌린 게 1번의 결과예요. 리밋 스위치 2번이다. 그쵸? 리밋 스위치 2번. 요 위에 선이 리밋 스위치 2번이고 아래 선이 리밋 스위치 1번이에요. 2번의 결과는 뭐예요? 2번의 결과는 Y3가 돼서 B가 전진했어요. LS4 리밋 스위치 4번이 단계 2번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3번의 시작이죠. 여기서 3번이 시작되는 거. 리밋 스위치가 눌리면 3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은 A 후진이죠? 3번의 결과는 A 후진입니다. A 후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리밋 스위치 1번이 된다. 그 다음에 4번의 결과는 뭐예요? 4번의 결과는 리밋 스위치 3번이 다는 것. 자, 이게 일단 우리가 할 거의 끝입니다. 끝. 자, 일단 요거를 짜고요. 얘를 화면 어딘가에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띄워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수시로 부르면서 해야겠네요.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일단 얘를 치우고요. 자,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아, 하나 안 짰네요.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자, 맨 처음에 얘가 언제 동작을 해요? 우리 오늘 한 거에는 없는데 저번에 한 동영상에 있어요. 푸시 버튼 1번을 눌러야 얘가 시작을 합니다. 푸시 버튼 1번을 눌러야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요, 맨 처음에는 요것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요것만. 자꾸 가리네요. 그냥 한번 한 줄 더 놔볼게요. 자, 일단 한번 자, 우리가 1번 라인을 짜 1번 라인. 1번 라인은 PB1이 있고 Y1이 있고 1이 있다. 그럼 어떻게 짜나 한번 해봅시다. 보이시죠? 1번, PB1, Y1.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안 보이네요. 자, PB1을 다는 거예요. PB1. 자, 푸시 버튼 스위치를 이렇게 답니다. 그 다음에 끝에다가는 요 1을 달아요. 1은 뭘 할 거냐면, 릴레이를 쓸 거예요. 릴레이. 자,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자기유지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자기유지 스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유지 스위치. 제가 왼쪽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눈이 노화가 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R1 이렇게 써주고요. 자기유지를 걸어줍니다. 자, 요거 3개만 보고 요 회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 3개만.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2번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2번 줄. 2번 줄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2번 줄은 이거예요. 2번 줄. 자, 리밋 스위치 2번, 2, Y3. 요 3개만 보고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리밋 스위치가 눌렸더라. 리밋 스위치 2번. 그래서 리밋 스위치로 인해 2번이 동작을 할 거다. R2가 동작을 하더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자, 지금 1번 줄이고 그 다음 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를 더 놔줘요. 뭘 하느냐? 얘를 놔줘요. 릴레이 1. 얘를 중간에 놔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 갔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자기유지를 걸어줘요. 자기유지. 자, R1
그래서 자, R2라고 해서 자기 유지를 걸어줄 겁니다. 자, 일단 달고 설명을 해줄게. 자기 유지 걸어주고. 자, R1을 여기 왜 넣느냐? 여기 왜 넣었을까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자, 리밋 R1을 여기 넣은 이유는 R1 동작이 끝난 다음에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넣는 겁니다. 자, 우리가 R1 PLC를 하기 위한 거니까 전 단계와 리밋 스위치가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됐을 때 얘를 실행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R1이 안 눌리고 리밋 스위치 2번이 눌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설비를 한 데에서 그냥 우리가 리밋 스위치 2번을 그냥 손가락으로 축 누르는 거예요. 다른 게 릴레이 1이 동작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푸시 버튼을 누른 게 아닌데 우리가 리밋 스위치 2번만 누르는 거예요. 그냥 눌렀는데 만약에 이거 R1이 없다면 이쪽으로 계속 동작이 되겠죠. 우리가 푸시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리밋 스위치만 눌렀는데 손가락으로 눌렀는데 다른 동작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R1이 동작을 했고 그 다음에 리밋 스위치가 눌렸을 때 릴레이 2번을 동작을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AND로 연결해 준 거예요. AND. 우리 OR AND 배웠죠? 얘를 직렬로 연결하면 AND고 이렇게 OR 병렬로 연결하면 OR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는 무조건 우리가 요 릴레이로 인한 자기 유지 회로를 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럼 얘네가 이제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해서 일단 복사를 해놓고요. 자, 여기 세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세 번째 거. 세 번째는 얘예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리밋 스위치 4번, Y2,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지금 아직 Y1, Y3, Y2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3번은 LS4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붙인 거, 복사한 걸 지금 옆에 한 걸 그대로 붙인 다음에 자, 얘는 R2 다음에 동작을 하라 이런 뜻이니까 얘는 R2를 주고요. 얘는 세 번째 릴레이가 될 거고 여기가 세 번째인 이유는 얘가 3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3번일 때는 R3, 얘가 2번일 때는 R2, 1번일 때는 R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R3로 자기 유지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3번은 리밋 스위치 4번이죠? 자, 리밋 스위치 4번. 자, 이렇게 쓴 다음에 끝났으니까 이 선을 연결을 합니다. 좁으니까 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줄에는 LS 1번, Y4 4. 그럼 얘도 이만큼을 복사했다가 붙입니다. 자, 얘는 R3 다음 단계니까 얘를 R3라고 주고요. 여기 사용된 릴레이는 R4를 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유지는 R4를 줘야겠죠? 그 다음에 어떤 리밋 스위치가 눌렸어요? 리밋 스위치 1번이 눌렸잖아요. 그럼 얘는 리밋 스위치 1번이다. 이렇게 주시고 역시 선을 연결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했어요. 자, 5번이 있는데 5번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5번은 무시하시고 얘는 5번 1번으로 가는 거니까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나요? 정말? 자, 우리 Y1, Y3, Y2, Y4 출력을 연결 안 했잖아요. 출력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출력 부분 어떻게 하냐? Y1 움직이는 건 1이잖아요. 1이 아까 R1이라 그랬죠? 1번 릴레이가 Y1을 움직인다. 자, 복사해서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를 갖고 와봅시다. 솔레노이드가 어디 있을까요? 자,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연결을 해줍니다. 얘는 자, 1번 스위치는 Y1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사를
그래서 실린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움직일 거예요. 자, 실린더 네 번 움직일 건데 이 표에서 보면서 합시다. 자, 2번 실린더는 Y3. 자, 2번 실린더래. R2는 얘네요. R2는 Y3. 자, 예. 3번 R3는 Y2. R3는 Y2. R4는 Y4. R4는 Y4. 자, 이런 식으로 짜고 이제 선을 연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거진 다 짠 거예요. 거의 다 짰습니다. 다 짠 건 아니고 거의 다 짠 거예요. 이제 표는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짰는데 왜 거의 다 짰냐? 다 짠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왜 거의 다 짰냐면 요거 양소리잖아요.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를 끊어야 될까요? 자, Y2가 되기 전에 여기 Y1, Y3, Y2, Y4잖아요. Y2가 되기 전에 얘를 끊어줘야 돼. 얘를 여기를 끊어줄게요. 얘를 선을 끌고 여기다가 R3의 비접점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R3의 비접점. 자, 그 다음에 B-를 하려면 B 플러스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B 뿔이 얘 Y3잖아요. 자, Y3를 끊어줘야 되는데 얘는 마지막 거니까 회로 전체를 끊도록 합시다. 회로 전체를 끊읍시다. 그럼 얘는 R4의 비접점만 있으면 됩니다. 얘는 R4. 자,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건 자,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시켜볼까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 화면 어딘가에 얘를 놨어요. 그래서 이중쿨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다시 지우고 자,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은요 전진, 후진 됐죠? 자, A 전진, B 전진, A 후진, B 후진하는 회로예요. 실린더 A가 전진, B 전진, A 후진, B 후진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전진, 후진 됐죠? 예,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프로그래밍을 짤 때는 뭔가 막 따져가면서 했잖아요. 따져가면서.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자, 요 단계 변이선도만 보고 단계 변이선도만 보고 이렇게 입에 안 붙나 모르겠어요. 변이 단계선도, 단계 변이선도 뭐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단계를 단위라고 해가지고 헷갈립니다. 자, 어찌됐건 요 표를 보고 밑에 걸 작성한 거예요. 자, 밑에 걸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런 거 PB 뭐 LS2, Y1 이런 것을 이런 기호를 따올 때는 여기 있는 그림을 참조를 하긴 했죠. 하지만 요 표만 보고 우리가 이걸 짰잖아요. 요 표만 보고 이것을 짜서 우리가 실행을 하니까 이 동작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산자동화 기능사에서는. 자, 이거 말고 우리 저번 시간에 짜놓은 게 불러와 봅시다. 꺼졌을까요? 저거 어디 갔지? 네, 이거 같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걸 했었고 자, 지금 이거인 거예요. 차이를 보이세요? 자, 얘는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짠 건 아니죠. 즉흥적으로 하는데 표 없이 우리가 표를 만들지 않고 특별히 표를 제조하지 않고 제가 표라고 한 거는 요 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를 제조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우리가 회로를 짠 거고요. 얘는 제가 표를 보고 만든 거예요.
어떤 게 더 간단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너무 작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자 얘는 습관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유지 회로를 무조건 붙였어요. 자기유지 회로를 무조건 붙였고 자 앞 단계에서 따오는 릴레이를 붙였어요. 얘도 습관처럼 붙인 거예요. 습관처럼 붙였는데 공유합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자 공유합 얘는 이제 공유합 회로 만들듯이 한 거니까 그래요. 공유합을 만드실 때는 최소한 간단하게 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접점이 제가 아까 릴레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릴레이 안에는 A 접점도 많고 B 접점도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유합에서는 실제로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A 접점을 무한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왼쪽에 보이는 건 제가 PLC용으로 싼 프로그램을 짠 거잖아요. PLC에서는 이 릴레이 1 안에 A 접점, B 접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론적으로 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무한대로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점을 아끼지 말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근데 공유합을 할 때는 접점의 개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짜는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생략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어찌됐건 여기서는 여기 접점 보세요. 릴레이 1에 얘는 3개가 쓰였고 얘도 3개 이 R3는 A 접점 3개, B 접점 2개 이렇게 쓰였는데 여기서는 뭐 2개 하나, 2개 하나 이 정도밖에 안 쓰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PLC에서는 좀 개수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가 간단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 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일단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